이 언락 일정만큼은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하자. 내가 그런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하기 싫으면 이렇게 언락 일정이, 대규모 언락 일정이 임박한 코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알고라는 미국 알트 시즌이라더니 눈물 시즌이었나요? 촬영 시각은 5월 10일 낮 12시 50분입니다. 10X 리서치가 뉴스레터를 발행을 했는데 와, 향후 10주간 2달 반 정도 되죠. 20억 달러에 달하는 토큰 락업이 해제될 예정이다. 자, 락업이 해제된다. 쉽게 말해서 공급이 20억 달러에 이르는 알트코인 공급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알트코인이 이번 랠리에서 고점을 경신할 가능성도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지난번 2차 불장 때 기록했던 고점 69,000달러를 훌쩍 넘어서 73,000달러 고점을 이미 한번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고점 갱신한 게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생의 경우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21년 불장 때 한번 고점을 기록했던 알트가 이번 비트코인이 고점을 기록한 24년 4월에 고점을 기록한 알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벤처캐피탈 VC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유동성을 흡수한 뒤 이를 새로운 프로젝트에 재투자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VC들은 알트코인을 굉장히 초기 투자 단계에서 싼 가격에 받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A라는 코인을 100원에 받아와요. 그런데 100원에 받아올 때는 초기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100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 VC들의 네임밸류, 머이저 거래소 상장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 VC들이 팔 수 있을 시점이 되면 이 100원짜리 코인이 시장에서 1000원에 거래됩니다. 그렇게 수익을 걷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직 상장 전 초기 투자 단계에서 코인을 싸게 받아와서 또 이게 상장이 되고 나면 개인들한테 결국 비싸게 파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모든 유동성을 VC가 흡수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토큰이 얼마나 많이 언락이 되나라고 했더니 2조 7천억이 아까 제가 풀린다라 말씀드렸잖아요. 포워드 프롬 졸업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스타크넷 유통량의 8.79%, 에버 마켓캡이 이게 유통량입니다. 757%, 피스 141%. 지금까지 시장에 풀려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풀린다라는 거죠. 요거 사이트가요, 토큰 언락스 앱이라는 사이트거든요. 혹시나 알트코인 투자하실 분들은 요 사이트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거 소팅을 업커밍 언락으로 해서요, 언락 일정이 다가온 순서대로 소팅을 해서 위에 상단을 캡처를 뜬 겁니다. 1인치 같은 경우에는 풀리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0.01%인데 유통 시가총액의 몇 퍼센트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럼 뭐 별로 안 풀리는 거죠. 스타크넷 8.79%가 풀려요. 이 정도 물량이 풀리는 거면 가격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에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통시가총액의 마켓캡에 757%가 풀립니다. 와, 이 코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언락되는 물량이 많다라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언락되는 코인이 많으니까 이걸 들고 있는 VC들이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팔아야 되니까 팔기 전에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도 압력이 작용한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으셔야죠. 벤스 스펜서라는 분이 트위터에 쓴 글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 글을 돌비콩의 코인 정복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정리를 해줘 봤어요. 알트코인 장기 투자가 답이 없는 이유라고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이분이 쓴 내용을 한글로 정리한 겁니다. 매일 신규 알트코인들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공급량이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그 유통량이 풀리는 게 기계적으로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풀리는 양, 언락되는 양이 너무 많아요.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큰 거죠. 이미 수십억 달러 유동성이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백억 달러 유동성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새 토큰들의 평균 유동성은 13.6%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FDV가요, 이게 만약에 코인이 다 시장에 풀렸을 경우의 시가총액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하는데요. 비교해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전체 다 풀렸을 때의 시가총액의 13.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인이 다 풀린다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평균적으로 현재 순환 공급량,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급량의 1배에서 2배의 코인이 언락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가총액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요, 50% 이상의 코인 가격 하락이 발생합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수준인데 풀리는 물량이 2배가 됐어. 그럼 가격은 절반이 돼야죠. 물론 시가총액도 똑같이 2배로 오르면 가격은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게다가 잠재적인 실제 매도 압력 대비해서 보다 큰 가격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 잠재적인 실제 매도 압력 대비 보다 큰 가격 하락이 발생할까? 왜냐? 시장 심리가 불안하거든요. 이 정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네. 그러면 너도 나도 팔자에 나서기 때문에요.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오히려 더 가격이 하락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서 메타를 어디로 꼽았냐? 락업이 없는 코인. 이게 베라나 모나드 웨이브2 같은 코인이 있대요. 또는 락업 시즌이 이미 끝난 양질의 코인들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픽을 한 건 아닌데요. 이런 코인들이 유망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분류하자면 락업이 없거나 이미 락업이 다 끝난 코인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혹은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정 코인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 언락 일정만큼은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하자. 앞서 보여드린 대로 token.unlock.labs에 가면 언락 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량이 풀리는 알트코인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하려고 해.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일주일 뒤에 유통시가총액의 10% 물량이 풀린대 라고 하면 사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언락이 될 때 이 VC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런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하기 싫으면 이렇게 대규모 언락 일정이 임박한 코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투자 기회를 살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차원에서요, 이 언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널린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이 FTX 보유한 코인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얘네 어쨌든 채권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려면 현금으로 돌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팔아야 돼요. 아카미 봤더니요, 지난달 FTX 알라메다 추정 주소가 약 1억 달러 정도 상당의 암호화폐를 현금화했는데 이거는 이미 지난 거니까 관두고 뭘 현재 들고 있냐 봤더니요, FTT 유통량의 78%. 이건 뭐 시장에 나오면 거의 뭐 가격이 떡락한다라고 봐야죠. 3,385만 달러 상당의 보바 및 1,122만 달러의 이더, 그리고 1.4억 달러의 월드코인, 1.02억 달러의 BNIT, 9,300원 달러의 BTC, 4,800원 달러의 STG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에 비해서 알라베다나 FTX가 시장에 팔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뭐 크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1.4억 달러 상당의 월드코인, 이 부분은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상승장 재개 전에 돌아봐야 할 3가지 트렌드라고 해서요, 코인텔레그래프가 정리를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입니다. AI 메타 굉장히 많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AI 메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실물 자산 토큰화, RWA죠. 특히 채권 토큰화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발전을 들었는데요. 효율성 제고, 트랜잭션 처리량 증가, 운용 비용 절감 등 기술 발전이 주요 과제다라고 합니다. 일단 AI와 블록체인의 만남, AI 메타는 계속 강력한 메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게요, AI 테마 토큰이 급등했는데 렌더가 7일간 40% 올랐대요. 이거 왜 올랐다 봤더니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니까 렌더도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테마 토큰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오픈 AI, 샘 알트만, 이제 그 엔비디아 이런 애들까지 열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요, 오픈 AI가 검색 상품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오픈 AI의 뉴스 이벤트에 따라서 AI 코인이 다시 주목을 받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WA, 제가 리얼 월드 에셋 이거 토큰화, 이거는 계속 주목받고 앞으로도 갈 테마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웹2도 굉장히 RWA에 관심이 많아요. JP모건과 비자가요, 자산 토큰화 테스트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고요. 버뮤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토큰화 채권 발행으로 100만 달러를 조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자산의 토큰화 관련돼서는 블랙락을 위시해서 웹2가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는 블록체인 분야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테마도 주목을 받을 테니 관련된 코인들을 관심 리스트에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밈코인인데요. 밈코인은 올 초 시장을 휩쓸었죠. 봤더니 이게 밈코인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었습니다. 관심도가 1위가 미국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민코인이 인기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번 불장은 ETF를 위시해서 미국 중심으로 시장의 내러티브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이 좋아하는 민코인에도 관심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아까 트럼프가 나 암호화폐로 대선 후원금 받는다. 크립토에 친화적인 정책을 취할 거야 라는 입장을 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네, 트럼프 관련 밈코인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코인으로 이제 마가라는 그 코인이 있거든요. 트럼프 밈코인 중에 여기서 트럼프가 태세 전환을 하자 갑자기 엄청난 가격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요. 이번엔 DWF 랩스를 물었습니다. DWF 랩스가 사실 시장의 악명이 높았죠. 저게 약간 의심스럽다. 저게 약간 뭔가 펌핑 덤핑하는 진원지다라고 했는데 DWF 랩스는 한 달 최소 40억 달러 거래량으로 바이낸스 상대 9위 VIP로 지정돼 있다. 바이낸스 감시팀은 DWF가 YGG와 최소 6개 토큰 가격을 조작해 지난해 가장 매매로 3억 달러를 벌어들인 사실을 발견했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바이낸스의 조사 결과를 토대서요. 뭔가 여기 의심스러워 라고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 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시장의 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마켓 모니터링을 지속할 거야. 시장 조작 용납 안 해 라고 했는데 바로 DWF 랩스를 겨냥해서 너희들 그럼 죽어 라고 한 거죠. 이에 대해서 DWF는 억울하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경쟁사가 주도한 퍼드야. 관련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가 가격 조작 웃기지 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투명하고 윤리에 따라 운영된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트윗에 올렸는데 우리가 잘하는 걸 경쟁사들이 약간 셈을 내서 우리를 깎아내리는 처사야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DWF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더블록이 지난해 연말에 어떤 보도를 했었냐면요. DWF 랩스는 그간 복수의 프로젝트에 토큰 가격을 상승시켜 주겠다며 파트너십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면서 이 DWF 랩스 공동 설립자가 고객들과 만날 때 아예 대놓고 묻는답니다. 토큰 가격 올려줄까? 원해? 그러면 니들이 싸게 우리한테 토큰 넘기면 우리가 적당히 올려줄게. 그럼 너도 좋고 우리도 좋지. 라는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억울한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시장에 이런 루머가 퍼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DWF가 투자한 코인의 경우에는 가격, 덤핑, 펌핑 굉장히 악명이 높죠. DWF가 투자한 코인들, 그래서 내가 혹시나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DWF가 투자한 거 아니야? 라고 조금 살펴보셔야 되겠죠. DWF 투자 포트폴리오는 코인마켓캡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제가 이걸 들고 오면서도 참 그랬던 게 뭐냐면 너무 많아요. 200개가 넘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들고 있는 코인 다 얘네들이 코인 투자한 것 같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보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준비한 다음에 당해야지 내가 대처가 빠르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투자한 코인이 DWF, 펌핑, 덤핑의 명가 DWF가 손댄 코인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요,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더리움 레이어 2죠. 코인베이스가 밀어주는 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만든 레이어 2고요. 그래서인지 코인베이스가 베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KYC를 베이스를 활용해서 간소화할 계획이다라고 코인베이스가 밝혔고요. 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 보고서를 넣었는데 이 베이스를 살펴봤더니 소셜 파이 트랜잭션의 46%를 베이스에서 처리하더라라는 겁니다. 베이스가 그만큼 유력한 레이어 2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어떻게 보면 웹2 금융도 인정을 한 거니까요. 베이스 생태계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베이스 생태계 코인은 뭐가 있을까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투자하실 때 제가 이런 방법으로 큰 테마를 정하고 하위 코인들로는 뭐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뭐 이런 걸 추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베이스 생태계도 주목받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